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다정,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코자 교통약자 분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8개 특광역시 중 교통약자 비율이 총 인구 대비 31%, 8만 7천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복지 수준은 종합 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버스 정류장 이동 편의 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종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버스 이용률은 8.8%로 매우 저조하고 자가용 이용률은 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중교통 환경과 31%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 저상버스 보급 100% 목표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유선으로 예약하면 메시지를 받은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교통약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고 지정 좌석 안내, 도착지 하차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으로 부족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고 위원회의 현장 점검을 통한 저상버스 노선 발굴 등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 좀 어느 정도 되셨죠? 4개월 차입니다.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시정질의 자료 준비하고 또 답변하시는데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006년에 발간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행 및 자전거 등으로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색교통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택가 등의 속도 저감력 곡선 도로 및 일반 회전 교차로 등 교통 정원화 기법을 도입해 교통 안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좀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기법이 이 교통 정원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기법 안에는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에 좀 발간된 요 도시 기본 계획안이었고요. 다음 자료 화면은 지난 2013년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저상버스와 버스 정류장 설치 목표 대비 달성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는 33.3%였습니다. 2017년 분석 결과 실적은 23.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70.2%입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목표치 55%, 2017년 실적은 28.3%로 저조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는 51.5%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1차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서 저상 버스와 버스 정류장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도는 1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버스 대수가 178대였는데요. 97대가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그 중에 저상 버스는 전 9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에 약간 한 3%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제도는 전 21년도까지 38.1%를 목표를 두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전 세종시를 포함해서 광역도시는 21년까지 45%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하는 권고 사항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42%로 그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 예, 그래도 이제 2차 계획에서는 18년도에 갑자기 예. 떨어지게 됐습니다. 97대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1차에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세운 거 아니냐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좀 어렵고 목표를 좀 과도하게 세웠다라고 2차에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은 주셨지만 어쨌든 그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또 실현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2차에서 이제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1차 목표가 너무 달성률이 저조해서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 정류장 설치 목표 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오는 2021년까지 42%를 달성하고 버스 정류장은 64%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2차 계획을 세우고 2년이 지났는데 혹시 목표 달성률이 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 목표에 좀 떨어지게 지금 그러니까 1차 목표도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 저조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2차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또 지금 달성을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이제 저상버스를 뭐 세종교통사도 있고 세종교통도 이제 민간도 있지만 대당 약 9,200이 더 들어가거든요. 소요가. 그다음에 예산 공급 때문에 좀 늦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도시경수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 그 시민분들께서 이제 늘어나면서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그 버스라는 공공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2차 계획에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비전 및 기본 목표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 시 세종시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서도 달성도가 낮아 2차 계획에서 현실에 맞게 설정한다고까지 하였는데 또다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서 수립된 세종시 저상버스 도입 연차별 계획안입니다. 19년 누적 대수 60대 35.1%, 20년 누적 대수 65대 38%, 21년 누적 대수 72대 42.1%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답변 내용을 보면 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다음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5분 자유 발언 답변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도는 계획상 21년도까지 117대에서 38.1%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그 2차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그 도입 계획이고요. 아래 제5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답변 내용은 117대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 파악한 거는 이제 117대로다. 아. 예.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21년까지 72대로 42%입니다. 그런데 목표 대수보다 많이 117대로 늘렸는데도 지금 38%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계획이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가 되는 버스 그 수량이 산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제2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171대를 기준으로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8년 55대가 늘어난 것은 171대 기준으로 32%가 된다는 얘기고요. 171대 기준으로 저상버스를 72대 도입했을 때 4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계획서상에는 증차라든지 폐차가 되는 점은 고려되지 못한 계획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 많은 117대로 확대해도 38%까지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뭐 증차나 폐차 또는 노선 확장에 따를 때는 당연히 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지달이 이제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시정지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그 증폐차가 좀 고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21년까지 목표 대수 77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것은 혹시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금 7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 자료 갖고 제가 이제 파악하면서 갖고 있는 자료는 117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분 자유 발언 답변 내용에 21년까지 목표 대수 원래 77대보다 많은 117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21년도에 72대로 원래 목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은 별도로 좀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103대 34.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받은 답변 자료에는 2021년까지 117대 38.1%로 목표가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최초 받았던 자료하고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 보면 14대가 상향이 되었는데 혹시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제가 뭐 업무 파악도 좀 뭐 기간도 짧았지만 일단 그 전 거보다는 현재 이렇게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갖고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답변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고. 예. 요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우측에 이제 최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21년까지 38.1%를 달성하려면 20년에 26대, 21년에 23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됩니다. 이 계획이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물론 내년도에 26대인데 본 예산에 저희들이 또 사실 18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세종도시교통공사 10대 증차, 세종교통 노후 차량 8대를 교체하여 보급률을 25.6%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저상버스 10대 구입을 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LH로부터 비용 부담을 통해 구입하기로 한 정기굴절버스 4대를 포함한다고 해도 2019년 보급률은 24.1%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 세운 계획보다 1.5%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2021년까지 목표 대수 38.1%,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3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광역시 목표치 45%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통계 수치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대한 38% 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왜 1차, 2차 계획에 걸쳐 최근 5분 자유 발언이나 최근 시정질 자료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행정의 일관성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1차 계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운 2차 계획에서도 1차 계획이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된다고까지 밝히고 있었고요. 그 밝힌 내용도 실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받은 자료도
상향이 되었지만 어쨌든 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뭐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있어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집행부를 설득을 또 하고 그런 좀 계획성과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신뢰도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뭐 이것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도 충분히 저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 우리 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그런 계획과 목표만 그 기준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였지만 2019년 10월 21.1% 7위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23.4%보다 낮고 특광역시 평균 32.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대전은 현재 2017년보다 100대가 늘어 보급률이 10% 오른 34%이며 대구는 164대 10.5%가 오른 41.6%입니다. 국장님,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전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대수에 비해서 지들 275대인데 지금 겨우 이제 58대가 저상버스다 보니까 23%거든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전국 시도보다 시도 순위에서는 7위로 좀 양호한 편이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63개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저상버스 보급 노선은 5개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이며 특광역시 기준으로는 최하위입니다. 전체 64개 노선 중 저상버스 노선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 노선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약자 이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노선 보급률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지들이 저상버스 그 노선은 이제 5개 노선이고요. 금년 4월과 5월 달에 운수업체 이제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7개 노선을 이렇게 추가를 발굴하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도로 환경 정비가 되는 노선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7개 노선이지만 굉장히 교통약자 분들한테는 소중한 노선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노선으로 파악되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같이 해결 방안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4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선 보급률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재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저상버스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형 버스 도입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 알아본 결과 도입 계획 및 재정 지원 기준 등을 이렇게 확정을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면 저희들도 계획에 맞춰서 할 것이고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 그 당시 아마 이 자료 보니까 저희들도 계획서에는 세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은 돼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제조사 이외에도 이미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중형 저상버스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또 해외 차량을 수입하는 업체 등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 지원이 가능한 다른 제조사 및 혹시 수입처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강원도 횡성이나 아산시, 용인시에서는 지금 중형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아산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만 시범 운행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 국장님께서 이런 먼저 도입한 곳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형 저상버스 도입은 세종시 저상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읍면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하려면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시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환경 개선은 저상버스 보급과 노선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운수업체별 저상버스 노선 발굴 전수조사 결과 58개 노선 중 51개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사유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협소한 도로폭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5분 자유바람과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가 개선된 곳은 5곳뿐입니다. 현재 세종시 방지턱 개수는 558개이며 고원식 횡단보도는 491개로 총 1049개입니다. 이 중 2023년까지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총 40개로 전체 대비 4.2%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10개씩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년 새롭게 설치되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개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도리 현재 신도시의 과속방지턱은 239개소고 총 과속방지 턱 시설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239개고 전체 과속방지 시설은 459개입니다. 물론 그 45개를 매년 1년에 10개씩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지도리 23년도까지 장애인 복지 개발 그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아마 그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수립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새롭게 그 설치되고 있는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가 몇 개인지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새로 설치되는 거는 좀 상업권별로다가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리 한 거는 예. 금년도죠. 금년도에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원호 형식으로 해서 농촌 지역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그 고원식 횡단보도와 그 방지턱이 10개보다는 많이 설치가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그렇죠. 드린 거고요. 예, 이 정도 개선 계획으로 과연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다소 계획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행복청에서 공공시설 그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그 높이가 10cm로 돼야 맞는데 아마 안전을 고려해서 20cm 이하, 경사 길이는 1.8m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 6월 30일자로 이제 높이는 10cm, 경사 길이는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가 무조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공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시설은 모든 경찰서 협의와 그 의견대로 따라야 되다 보니까 계속 협의 과정에서 1m 이상이 법의 규칙에 1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1.3에서 1.5로 닿기 요구되고 협의되다 보니까 신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 길이는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 손현수 의원님 행감에서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저상버스 도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월 초에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경찰서 LH에다가 경사길이 1.8m로 좀 준수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좀 발송도 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을 고려해서 높이 10cm로 전문가들과 우리 부처와 협의해서 10cm로 규정을 하였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20cm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년도 예, 행복청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20cm 이하로만. 20cm 이하로요. 예. 그 행복청이 기준이지 그게 그 법의 기준은 아니지 법에는 않습니까? 10cm죠. 그때 당시에도 법에 20cm로 되어 있었습니까? 10이죠. 10cm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10cm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20cm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마 안전을 그리고 고려해서 예, 하나 더 네.
경사부 폭이 1에서 1.3m 정도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느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예.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세상에 보면은 도면과 그림 있어서 그냥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 길이가 거기에는 아마 가이드라인 상에 1.8로 한 거죠. 그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화면을 보시면 5개 지침 등에서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는 10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사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외하고 모두 180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지침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다음 화면, 예,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높이 10cm고 횡단보도 폭이 400cm로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사부에 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다음 화면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지침에는 100cm, 이 지침에 나와 있는 100cm 이상의 뜻은 경사부의 폭이 아니라 노면 표시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원식 횡단보도 봤을 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노면을 100cm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그 노면 표시 설치 기준이거든요. 폭을 높이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높이. 아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사부 폭은 1에서 1.3m로 한다고 법으로 나와 있다고. 경사 길이. 예. 그런데 아까 그 상위 제가 좀 전에 5개 지침을 보여드렸지만 다 1.8m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1.3m는 어디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그거는 LH에서 시공하기 전에 경찰서 협의할 때 그분들이 1.3에서 1.5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지침을 주어서 시공이 현재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법상에는 1m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0m 이상. 그러니까 법상 나와 있다는 그것이 이 근거일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면 표시 기준입니다. 경사부 폭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 길이에서는 법으로 다 정확하게는 예. 그 전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네 번째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경찰서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사부 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경찰서에서도 발간했던 그 오르막 경사부 폭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준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15번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계획 증진 계획입니다. 추진 과제 세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매뉴얼은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 관리 지침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입니다. 좌측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재원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법령과 계획 등을 반영한 설치 관리 지침입니다. 국장님, 이번 시정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도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경찰서 협의에서 지금도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초에 본인들은 1.8m를 지금 수긍할 수가 없다고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것은 수긍하고 수긍하지 않고의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특히 학교 앞에 갔던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1.8m라면 과속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1.3에서 최대 1.5까지만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가 아마 실무전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은 이제 실무부서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을 개선을 하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나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재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높이 10cm, 경사부 폭 180cm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80cm로 오히려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안전시설 가이드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LH에서 발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에서도 경사부는 180cm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를 15cm에서 10cm로 낮추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식 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느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신도시는 LH에서 100% 거의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H에게 자신들의 설계 가이드에 맞게 경사부를 180cm로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2월 우리 시에서 2-2와 2-1 생활권에 대한 인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폭을 지침 등에 맞게 개선한 후에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건 약간 저도 좀 곤란한 건데, 그 당시는 또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LH에서 시한 게 아니라 교통 안전은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도는 점차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좀씩 개선하는 건 몰라도 전체적으로 인수가 이제 내일모레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지침 등을 보면 경찰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LH와 경찰서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 고려하셔서 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정확한 설치 기준에 맞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기존에 인수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차선 도색이 이제 완전 퇴색됐다든지 다시 이제 도색 공사를 할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각이진 부분은 좀 깎아내서 원형으로 하고, 길이가 1.8m 안 나는 부분은 약간 덧씌우기를 해서 한 다음에 마무리 차선 도색을 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에서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모습입니다. 평균 107cm이고 심한 곳은 87cm인 곳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내용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제형길이 3.6m에 높이 10cm를 준수한다면 저상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와 같은 높이 25cm로 설치되었을 경우 바닷가 충돌이 발생하여 운행에 재앙이 따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설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듯 우리 시는 보도를 15cm에서 10cm로 낮추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 우리 시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가 몇 cm로 설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5c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BRT 정류장을 지도를 돌아보고서 확인 결과 경계석,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35cm 높이로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규정상 25cm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6개소를 이미 10cm를 낮춰서 25cm를 맞춰놨고, 나머지 정류장이 이제 26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모두 9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10cm 정도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가 10cm, 경사부가 180cm로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된다면 국토교통부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라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시속 30km 이내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실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보고 저상버스를 좀 다녀서 우리가 좀 시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화면은 저상버스를 타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속도 10km로 매우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시범 운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 정류장 이동 편의 시설 적합률은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은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설문조사에서 교통약자들은 여객 시설 중 버스 정류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도 승강구 단차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버스 정류장은 1159개소이며 비가림 591개소, 기둥형이 568개소입니다. 국장님 혹시 읍면 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정류장은 지도시에 1160개 정도 되는데 읍면은 900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승강장이 신도시와 다르게 폭도 좁고 심지어는 그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인도 높이가 설치되지 않은 평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저상버스가 그 노선을 갈 경우는 차체 경사장치라고 해서 이거를 내리고서 경사판을 깔아줘야만이 교통약자들이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지역은 LH에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있죠? 예. 예. 읍면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 시가 설치해 나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금남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인도가 없고 버스 정류장이 기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상버스 승차를 해보았습니다. 경사판을 이용하여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혼자 탑승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어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턱이 아니 그러니까 예. 차체 경사장치를 차 출입문에서 원래 규정상 6cm 이상 내리는 차만 저상버스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걸 내리면은 각도가 한 8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어도 예.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만 잘 운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BRT 승강장입니다. 지금 횡단보도에서 타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BRT 정류장에서는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차 차이 때문에 탑승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도 이거 요즘에서 알았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저상버스가 BRT 정류장에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13년도부터. 그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상버스가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예, 지금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 첨단 BRT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계획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챙겨봐서 장애인 쪽 계획에도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쭉 들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이
도시 계획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적합하게 각종 교통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첫째는 처음 새로이 만드는 뭐 교통시설의 경우에 저상버스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기준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시와 행복청, LH, 경찰청이 한데 모여가지고 좀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국토부 기준이 있는데 행복청이나 LH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얘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통시설은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도 앞으로 이제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는 뭐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갈 좀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온식 횡단보도는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높이나 규격이 좀 돼 있어서 속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이제 속도를 뭐 완만하게 줄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그런 문제, 또 뭐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준에 맞춰서 좀 보완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세종시는 도시가 2030년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가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다 획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좀 달성해 나가는 그런 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제가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온식 횡단보도는 제가 9군데 정도를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과 나가서 실측을 해봤는데 평균 한 10cm 정도 미만으로 설치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의 문제는 그 규정에 어느 정도 맞게 설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사부 폭만 좀 더 늘려 나간다면 충분히 고온식 횡단보도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좀 제공되지 않을까. 실제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 고온식 횡단보도가 다니는 저상버스가 다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봐서 시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워낙에 이제 대중교통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대중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버스 뭐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저상버스 비율을 그렇게 높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좀 인구 늘어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을 좀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중형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중형 버스로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그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종 계획이 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프게 생각하고 계획을 좀 일관성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 그걸 이제 자주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데 나중에 이제 행정적인 좀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후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문제도 좀 나타날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이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이 일관성 있게 되지 못한 부분들 있다면은 하나하나 좀 챙겨보고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시 좀 한 가지 더 염두 드리면 노선 보급률은 교통약자 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노선 보급률 확대가 되어야만 실제 다니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서둘러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하루속히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방금 전 그 손인수 의원 시정 질문 관련해서 그 저상버스 등 도입 등과 관련해 가지고요. 추가 도입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단 BRT 도입 추진 협약 LH하고 행복청하고 저희 시하고요. 2017년도에 이때 당시에 협약을 했던 배경이 뭐였죠? 혹시 모르시나요? 첨단 BRT 굴절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예, 굴절버스 네. 예, 12대에서 예. BRT 순환 노선하고 또 반석에서 5성역까지 하는 걸로 금년 말에 내때 이렇게 2017년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예. 2018년도에 LH가 시로 60억 원 자본 이전을 한 게 있던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었죠? 60억 원 4대에다가 지들이 이제 충전소 일부 부대 시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차량은 구입을 했나요? 당시 지금 네 차는 현대로 해서 지금 주문 제작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이렇게 대당 얼마씩 그러면은 구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9억 6천? 8억 9천이요. 8억 9천이요. 당시엔 15억이었고요. 차량 대당 가격이. 8억 9천에서 2020년도에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는 120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시에서. 예. 첫 번째는 첨단 BRT 기반시설 충전시설하고 차고지 구축 비용으로 55억 원. 전용 차량 7대 65억 원. 요거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저는 단순히 지들이 굴절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통사랑 협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요. 그 제4조에 세종시의 의무는 전용 차량 구매를 위한 제반 업무고요. LH의 의무는 전용 차량 사업비 부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다 중요한 내용은 그 제6조에 있는 사업비 부담 및 지급 계획인데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LH는 전용 차량 12대 구매를 위한 사업비 부담이고요. 180억 원을 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종시는 그 LH가 지급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요. LH로 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요. 또 하나 세종시는 LH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가 혹시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추 이후에. 변경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자, 이 경우에서 보면요.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시가 BRT 기반 시설 충전시설 차고지 구축 비용 55억 원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협약서 내용에서 근거하면 시는 차량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됐죠. 2000년 본예산 사업 계획이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지금 시가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교통공사에서 LH하고 일부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했는데 협약서 네. 내용을 따라야지 이게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네, 이제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협약서를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첨단 BRT 기반 시설, 차고지하고 충전 시설 이 구축 비용을 교통계획,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건 협약 변경을 통해서 당초 2017년도에는 차량 대당 가격이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8.9억 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12대 목표도 이행을 하시고요.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시에서 조속히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협약서 변경 사항이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은 실험이 아닌 실전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을 위한 모든 노력을 시에서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방금 전 손인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약자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